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순회중이 이제 중2, 중3 시험을 봤죠.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이제 마스크 쓰고 아이들 이제 시험지 회수를 하러 이제 갔었는데, 중3은 이제 어렵게 나온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고, 중2는 이제 보통 어렵게 안 나왔는데, 요즘 최근에는 좀 어렵게 나와서 이제 아이들이 뭐 와서 많이 틀렸네, 뭐 실수도 많이 했네,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순회중 같은 경우는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렵게 낸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얘네들이 중2 때도 좀 쉽게 나왔고, 지난번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게 나왔는데도 이제 이렇게까지 좀 고생을 하는 시험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좀 방심한 애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문제가 뭐 좀 익숙하지 않은 유형이 여러 가지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험이라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회중은 예전 저희가 파이널 만들어서 배포할 때도 예전에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고 학교 프린트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그 어렵게 나오는 학교 프린트랑 이번에도 이제 심화 프린트를 한 장 주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랑 예전에 어려운 문제를 항상 좀 어려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야, 특히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고등수학의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험지 얘기를 좀 하면 그 맨 앞장에 좀 쉽게 나오는 부분도 정답이 정수나 자연수가 아니라 이제 유리수, 그러니까 속칭 분수죠. 그 분수가 나오면 아이들이 이게 본인이 잘못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애들이 많은데, 특히 어린 애들은. 그래서 그런 게 나와서 좀 힘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15번까지는 좀 무난한 편이긴 한데, 16번부터 이제 난이도가 상승해서 16, 17, 19, 21, 22, 23이 좀 애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17번이랑 21번이 어떤 거죠? 17번이랑 21번이 아마 좀 많이 까다로웠을 테고, 16번도 좀 까다롭게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7번이랑 21번을 좀 풀이를 할 생각이고요. 시험지가 이제 3-2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되진 않겠지만, 그 내용은 고등수학이나 나중에 수원수투에 꼭 필요한 도형이기 때문에 내용을 꼭 숙지하고 3-2를 넘어가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되, 지금 중3의 지금 이 시기는 고등학교에 가서 뭐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전체적인 준비를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 지금 문제 써놓은 1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문제가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계산을 저도 좀 풀어봤을 때 좀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 막상 그 보기에 있는 거는 그 부호를 알면 거의 다 대부분 풀 수 있는 것들이라서 일단은 부호 위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 함수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죠? x축 위에 있는 이 2차 함수, 요게 이제 주어진 거고,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뒤집어져 있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함수면 이 개수인 a는 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죠, 그죠? 0보다 작은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는 사실은 완전 제곱식이라서 이제 뭐 좀 배운 학생들은 판별식이나 해서 이제 b랑 뭐 ac의 관계식도 구할 텐데, 뭐 그거는 필요하면 구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 근은 사실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뭐 이렇게 중근 가지긴 할 텐데, 이제 요거를 이제 완전 제곱식 묶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들은 이제 많이 알 수 있게 이 부분 나오겠지만, 요게 나오는 요게 근인데, 이 근이 지금 x축의 양의 부분에 있으니까 요게 양수죠, 전체적으로. 자, 요게 양수인데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인데 음수를 만나서 양수가 되는데, 얘가 양수가 되려면 우리는 b가 양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 b 부호를 알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y 절편인데 0보다 작죠? 그러니까 c가 0보다 작은 거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개 부호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해요. 저도 봤을 때 이거를 진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 꼭지점이 PQ니까 우리가 이 식을 꼭지점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지만 꼭지점식을 제가 한번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이 되면 이게 이제 a 더하기 c 분의 a, b로 묶은 거고 x가 되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려면 얘의 반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반이면 2가 붙어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냥 식을 더할 수는 없으니까 넣었다 빼고 가로 닫고, 이제 나머지 원래 있던 것들은 여기다 써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정리하지만 식이 좀 복잡해 보인다는 거, 보일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좀 당겨서 쓸게요. a 더하기 c가 이제 앞에 대수로 붙어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만 묶으면 x 더하기
2의 A 더하기 B의 A, B의 완전 제곱식이 될 테고, 요 세 개를 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요거 쳐서 나오겠죠?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마이너스로 A 더하기 C는 없어지고, 뭐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 뭐 요런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꼭지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얘가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B의 AB. 요게 P고, Q는, 요거를 4의 A 더하기 C로 묶으면, 여기는, 통분을 해보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면 요게 B 마이너스 C인데 더하려면 4의 A 더하기 C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해 놓으면 제가 아까 요거 부호 구했잖아요. 그죠? 저 부호도 구할 텐데 자 보면 이제 이거 부호를 구할 거예요. 그죠? 아까 PQ를 구했고 PQ를 구해서 이제 아까 구해놓은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고 C는 0보다 작은데 여기를 제가 이제 잠깐 영상을 끄는 게 이거를 제가 A, C인데 모르고 B로 썼어요. 그죠? 이게 C인데 그래서 제가 부호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고 C는 0보다 작은 걸 구했는데 요거를 해보면 이런 거죠. P의 부호를 보기 위해선 A가 음수였고 B는 양수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음수죠. 여기 위에가 음수고 A 더하기 C는 둘 다 음수니까 얘는 음수고 그러면 양수 음수에서 P는 음수가 되고 B는 음수가 되죠. 그럼 Q는 자 여기 음수예요. Q는 밑에가 음수고 여기도 음수. 자 여기가 중요한데 B에서 C를 빼면 B는 양수에서 음수를 곱해서 더하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그러니까 곱하면 음수.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음수죠. 그래서 Q는 전체적으로 양수가 됩니다. 이제 이 부호를 알고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자, B는 아까 양수였고 C는 음수죠. 그러니까 얘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양수가 음수보다 큰 거는 명백하니까. 자, 여기도 여기서 이걸 빼면 B는 양수인데 C는 음수인데 그걸 마이너스에서 하면 플러스에다 플러스한 거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얘는 여기다가 x에다 1을 넣은 값이죠. 그러니까 x를 1을 넣는 얘가 fx가 예를 들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f에다 1을 넣는 함수 값이죠. 이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자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함수 값이 1을 넣는 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원래 주어진 ax 더하기 bx의 이게 함수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지금 0 이하에 있죠. 함수 값 자체 전체 0 이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리을은 요거는 이렇게 바뀌는 거 정도는 알죠? 얘가 P가 됐다는 얘기는 P가 0보다 클 때죠. 만약에 요게 마이너스 P가 됐다면 P가 0보다 작은 얘기니까 자, 요 얘기는 P가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P가 0보다 작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 P가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Q는 플러스 그래서 0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21번을 보면 이 규칙이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하는 수열의 규칙 찾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요렇게 전체적인 게 지금 없는 사각형 전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체에 있는 정사각형 개수에서 제가 노랗게 칠한 없는 부분을 빼는 식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이제 3개 있죠? 여기는 3개. 여기 몇 개 있어요? 4개. 이렇게 5개, 6개. 이제 요런 이제 규칙이 있는 거예요. 3, 4, 5, 6. 3, 4, 5, 6. 그렇죠? 이쪽으로 규칙은 여기는 2개, 4개, 6개, 8개죠. 그죠? 요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체 규칙은 뭐냐면, 전체는, 3, 4, 5, 6은 그렇죠? 3, 4, 6은 예를 들어서 지금 X번째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일 때 3개고, 두 번째일 때 4개니까, X번째면 X 더하기 2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가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일 때 6, 세 번째일 때 5, 두 번째일 때 4, 첫 번째일 때 3. 이제 이런 규칙을 알면 X 플러스 2가 이쪽 길이가, 이쪽 개수가 되는 거죠. 이쪽에 정사각형 개수가 되는 거고. 이쪽 개수는 첫 번째일 때 2, 두 번째일 때 4, 세 번째일 때 6, 네 번째일 때 8. 그러니까 이제 2x.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전체 개수가 될 거예요. 그 전체 개수에서 제가 이제 요 개수를 뺄 거예요. 노란 거 요거. 여기 지금 2개를 빼면 되겠죠? 2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빼야 돼요. 그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를 빼야 되네요. 그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를 빼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 게, 이게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오는 등차 수열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2, 5, 8, 11이 있는 것 자체를 나타내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이제 센스가 있으면 횟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3씩 늘어났죠. 그죠? 3씩 늘어났으니까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뺄 때 3씩 늘어나긴 했는데 처음에 3을 넣었을 때 x에다 1을 넣으면 하나가 줄어있고 2를 3에다 넣으면 하나 줄어있고 3을 3에다 넣으면 하나 줄어있기 때문에 이가 하나 준 거를 이렇게 뺀 거구나. 요거를 정리한 게 요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성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개수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가로 있는 거의 규칙, 세로 있는 거의 규칙, 그 다음 전체에서 빼는 규칙.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배 법칙하면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요거를 이제 풀어내면 a가 맞아? 2, b는 1, c는 1. 그래서 a 더하기 2b 더하기 3c의 값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1 애들도 이 규칙성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문제랑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막상 부호만 찾아내면 부호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데 좀 낯설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문자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려운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그거를 저희랑 같이 풀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풀던 아니면 집에서 풀던 본인이 어려운 문제 푸는 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시험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